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요즘은 특히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BJN에선 소갈증이라 불리는 당뇨병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연세한의원 형완용 원장님과 함께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뇨병인데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뇨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예, 당뇨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글루코스나 슈가로 전환되는데 이 글루코스나 슈가를 세포 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는 것은 인슐린 자체의 양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혈액 내에 당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몸의 위장의 뒷부분에 있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데 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거나 양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영양소가 원활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모처럼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이 쌓이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소변으로 나온다든지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으로 변환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조 증상들을 알고 있으면은요, 조기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조 증상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당뇨 또한 중풍과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빈뇨라 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또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 또는 극도의 공복감을 느낄 때, 또 갑작스런 시력장애가 생길 때, 또 손이나 발이 마비되거나 저릿한 느낌이 들 때, 또한 심한 피로감이 있을 때, 그리고 피부에 건조 증상이 심해질 때, 또한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아킬레스 건 부위가 점차적으로 통증이 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손쉽게 감염증이 일어나면 일단은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당뇨병도 유전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 경우에 그 발병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이 쉽게 발병되는 경우는 주로 30세 이후에 비만증이 있는 사람, 또 세균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사람, 또 임신 중이었거나 또한 그 밖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 당뇨병에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발병인자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쉽게 당뇨병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뇨병의 그 초기 증상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초기 증상으로는 첫 번째 다식, 단요라 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시며 또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살이 찐 듯하다가 계속 말라가면서 극도로 많이 여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와 권태가 쉽게 오게 되는데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매사에 나른하고 권태롭고 한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세포 내에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로와 권태가 쉽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습진이나 무좀 같은
그 피부 증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피부에 그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의 어떤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뇨병의 경우에는요, 그 당뇨병 자체보다도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예,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뇨병이 한층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일단 의미합니다. 혈중에 당이 높으면 일단 세균이 서식하기가 쉽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뇨병이 가져오는 합병증으로는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망막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간기능 장애라든지 신우신염이라든지 궤저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실명 이런 아주 그 무서운 난치병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뇨병과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궤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뇨병성 궤저란 어떤 병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궤저는 당뇨병의 말기 증상 중에 하나로 그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2%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당뇨병 환자들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궤저 환자의 발병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 균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균이 한번 피부를 침범하게 되면 그 부위가 썩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썩는 부위가 생기게 되면 그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발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혈액 내에 인슐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 흔히 소아당뇨 또는 제1형 당뇨는 체내에서 아주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런 당뇨병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성인 당뇨 또는 제2형 당뇨는 몸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그 2형 당뇨가 많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첫째 체중이 과체중이 있는 경우, 또 나이가 한 45세 이상 정도의 노화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 셋째는 당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임신부가 출생 시 4.5kg 이상의 아이를 분만한 경우,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거의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 제2형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그 당뇨병이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당뇨병은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병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증세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는 상당히 진행한 단계이므로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요, 당뇨병이 발생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한의학에서는 그 당뇨병의 원인을 진액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부족을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들은 임상에서 보면 한결같이 열이 많은 그런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건조증과 열이 쌓이게 되면 인체 내 물질적 요소가 되는 혈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음기가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음어조혈이라는 소갈의 기본적인 병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 최고 경전인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양이 맺힌 것을 소갈이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갈이라는 것은 당뇨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양이라는 것은 진액을 의미하는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경락과 혈을 의미하는 조경명 이경이라는 그 경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건조증과 열이 생성돼서 음어조열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보는 대표적인 당뇨병의 증상들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당뇨에 걸리면 한방에서는 피가 탁해지고 열이 많아지는 걸로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어조열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진액 그 대표적인 증상인 첫째 침이 많이 마르게 되고 또 수분과 피가 마르면서 열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피가 더욱 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며 손발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증상이 음어조열로 인해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음허조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이지 않나 싶은데요. 한의학에서 보는 당뇨병과 그리고 양방에서 보는 당뇨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에서는 당뇨병 원인을 인슐린 자체의 양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그 체력이 좀 열악한 상태인 허증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 당뇨병 환자들이 영양이 과다하며 운동이 부족해서 오는 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견 보면은 체력이 충실한 상태로 보이는 실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장부의 어느 부분인가가 허해져서 오는 허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경우에 칼로리 제한과 운동만으로 혈당을 낮춘다고 당뇨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치를 낮춰주면서도 문제가 있는 장부의 활동력을 높여줘가지고 그 근원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혈당치는 어느 정도 내려갔다 하더라도 기능이 문제가 있는 장부의 기능이 저하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완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즉 혈당치를 낮추는 것만이 당뇨병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방에서는요, 당뇨병을 아까 그 소갈병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소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갈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방에서는 소갈증의 그 발생과 관련해서 폐장, 비장, 신장의 기능 장애와 또 열에 의한 진액과 혈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액이나 혈액이 부족해지는 그 이유는 술을 과음하거나 또는 단맛이나 짠맛 등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또는 몹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 정신적인 자극을 많이 받거나 또는 성호르몬을 과도하게 소모했다거나 또 지방의 축적 등에 의해서인데요. 이 모든 요소들이 진액이나 혈액을 손상시켜서 음정이 부족하고 내부에 열이 나는 음어조열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소갈증 또한 그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소갈증이 그 증상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한방에서는 소갈을 상소, 중소, 하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소는 폐와 관련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서 이때는 물을 많이 자주 마시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대변은 정상이고 오줌은 맑으면서 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소는 비장과 관련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서 목이 마르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은 붉은색을 띠거나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하소는
신장과 관련돼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이때는 탁한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고 그 나오는 형상이 기름이나 고름 같기도 하고 얼굴이 꺼멓게 타고 귀가 타며 몸이 여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양방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슐린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당뇨병 학회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3개월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치료로 전환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경우에는 당뇨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허조혈한 몸 상태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이 허하고 양이 성한 몸의 불균형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이 되면 혈당은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속에서 당뇨의 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한방에 당뇨 치료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 가능한데요. 생활 속의 당뇨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비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조급한 성격 등입니다. 개인별로 원인을 찾아내서 생활 습관이나 태도라든지 음식 습관 등 음허조혈한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양방과 한방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될 텐데요. 양방에 비해서 한방에서 당뇨병을 치료할 때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방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단순히 인슐린이나 췌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허조혈한 상태, 즉 수분이라든지 혈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불균형을 잡아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신진대사가 회복돼가지고 음허조혈한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당뇨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동시에 한방 약물 요법을 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이나 그렇듯이 음허조혈한 상태, 즉 당뇨병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발병 연수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또 건강관리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3년에서 5년 된 정도의 당뇨병 환자들은 쉽게 잘 조절이 되는 반면 10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오래된 당뇨라 할지라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한 분들은 또 쉽게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위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그 가정을 보면은요, 식단을 짜는데 참 많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정성을 많이 쏟으시던데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이요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식사요법의 핵심은 즉 당을 떨어뜨려주는 음식을 먹고 예를 들면 잡곡이나 채소를 위주로 먹으며 육류 등 열을 올려주는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뇨병에 좋은 먹거리엔 무엇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비교적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맑은 채소국 종류 또는 음료수로는 녹차 종류가 좋으며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케이크, 쿠키, 초콜릿, 과일, 통조림 등 당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식품과 갈비, 삼겹살, 햄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제 물 같은 거, 또 음료수를 참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한약재를 이용한 좀 더 몸에 좋은 그런 한방차를 마시면 당뇨병을 다스리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감잎차라는 것이 좋습니다. 감잎차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차 종류인데 감잎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또는 당뇨에도 좋기 때문에 장복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맹문동이라는 게 있는데 맹문동 차를 마시는 게 좋으며 또는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하고 또는 오미자와 곁들여서 달여서 먹으면 갈증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당도 떨어뜨려서 당뇨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차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릅 뿌리 껍질차가 있는데 두릅은 한방에서 독활이라는 약재로 쓰는 약재인데 두릅의 새순이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두릅의 뿌리 껍질을 쓰게 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두릅의 뿌리 껍질이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가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달여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요법까지 함께 병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운동요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운동요법은 운동을 통해서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소모시켜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포도당은 한방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 보면 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이 높아지는 시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기는 식후 30분 이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제자리 뛰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맨손 차주라든지 수영, 등산, 에어로빅, 테니스 등 어떤 운동이든지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두에 선생님께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스트레스는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와 리듬 있는 생활 그리고 건강을 누리는 취미 생활과 건전한 오락 등을 누리는 것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첩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첫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시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는 체내의 유해 독소가 제거되도록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섬유질과 미네랄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연세한의원 형완용 원장님과 함께 당뇨병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이럴 땐 따뜻한 우리 전통차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생활의 지혜일 텐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은 특히 감기 예방을 위한 차로서는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올겨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생강차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